예, 오늘의 증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괜찮았는데 주말에 나왔던 미국 지표에 대한 긍정적인 해석이 있었죠. 비농업 일자리는 늘었다. 이거 금리 인상 자극할 만한 뉴스였는데 일단은 미국 경제는 연착륙 되나 보다 이렇게 해석을 했고, 연착륙 되면서도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을 또 덜어낸 게 시간당 임금 상승률이 계속 낮아지고 있다. 임금 상승률이 낮아지니까 금리는 더 올리지는 못할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골디락스. 그러니까 어쨌든 이래저래 좋게만 해석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 거죠. 일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우호적으로 평가를 했고, 6월에 대해서는 금리는 동결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7월에 지금 추가 인상 확률이 높아지긴 했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동결된다라고 보니까 7월은 그때 가서 생각해 보면 되는 거니까, 일단 골디락스 상태에 대해서는 시장이 긍정적으로 반응해 볼 만하다. 이런 어떤 움직임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좀 특이했던 건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나고 하이닉스가 하락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플러스가 났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면 삼성전자가 좀 쉬어도 이상하진 않겠구나 싶은 차트 흐름이긴 하잖아요. 그리고 또 SK하이닉스는 오늘 또다시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달러 차트로 주봉상 200주선, 이거 참 어렵죠. 사실은 이 돌파된다라는 건 4년 추세, 4년 동안 영향을 줄 수 있는, 4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어떤 이슈를 벗어냈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이평선이거든요. 그러니까 돌파되나 보다 했는데 일단 주초에는 다시 매도가 나오면서 이선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반도체가 이제 왜 이렇게 오늘 밀렸는지 좀 생각을 해보면, 경기 우려 완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경기 침체에 대한 걱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특정한 고민거리가 있는 장에서는 가장 센 종목에 돈이 붙습니다. 나머지는 아예 그냥 빠져나가 버리고, 그러니까 특정 종목만 계속 올라가고 나머지는 다 주저하는 그런 형태를 보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경기 우려에 대한 완화가 되면서 이제 반도체에 집중됐던 것들, AI 관련해서 집중됐던 자금들이 경기 민감주라든가 다른 쪽으로 좀 풀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고, 또 이번 주에 이제 동시만기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시만기 때 지수를 또 어느 정도 컨트롤을 해야 되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조합이 시가총액 비중이 상당히 높아져 있으니까 이 종목을 좀 누른 측면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낮아진 기대 수익.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삼성전자가 턴하는 전에는 한 40% 정도 주가가 올라간다. 근데 올해 이미 30%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기대 수익이 앞으로 10% 조금 더 되는 거네. 그러면 삼성전자 기대 수익보다 덜 올라 있는 다른 종목의 기대 수익이 높은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쪽도 아마 가동이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동시만기 영향이 조금 더 비중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또 들긴 합니다. 다음에 이제 뉴스를 좀 살펴보면, 오펙에서 이제 하루 감산한다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나머지 국가들은 감산하던 것만 유지하고 사우디가 100만 배럴 추가 감산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우디는 지금 투기 세력이 그 원흉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투기 세력 잡겠다고 경고 메시지 내면서도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 하고 있죠. 그런데 이게 이제 다른 국가들은 좀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아랍에미레이트 연합이라든가 몇몇 국가들 같은 경우는 좀 다른 목소리 내고 있다. 그러니까 아쉬우면 니네나 하지, 우리까지 왜 감산하라고 하냐, 우린 생산 더 늘리면 늘려지 줄이기가 좀 그래, 이런 식으로 좀 나온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이제 일부에서는 유가가 또 연말에 95달러 간다, 100달러 간다 이런 이야기 나오곤 있지만, 실제로 또 위력적으로 영향력을 주기에는 이번에 이제 오펙 플러스에서 좀 약점을 보였기 때문에 투기 세력들이 그냥 바로 포지션 바꿀지는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오늘 좀 많이 나온 뉴스 중에 하나가 하반기 지수 어디까지 갈 거냐, 자극적인 제목인데 3,000포인트 간다라는 주장까지 나왔거든요. 근데 3,000 주장한 데가 DB밖에 없어요. 예, DB 정도밖에 없고, 제가 이제 오늘 뉴스에 나온 걸 좀 종합해 보니까 연중 최고치로 잡고 있는 게 2,920, 2,900 정도가 최대이고, 보통 2,750, 800, 2,800 요 사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렇게만 놓고 보면 올해 증시 올라갈 거 별로 없죠. 지금 2,600 초반까지 왔으니까. 근데 2,700이라고 해봐야 지금 한 4% 안쪽 올라가면 2,700 돼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너무 좀 긍정적으로 메시지가 나오면 그거 자체가 또 투자들에게 좀 안 좋은 신호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너무 나오다 보니까 증시가 확 올라가지 못하고 하나가 올라가면 나머지가 밀려버리는, 그래서 자꾸 좀 바란스를 맞추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도 일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수급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제 매도로 이제 바뀌었고, 오늘 이제 기관이 되게 많이 샀죠. 금융투자 쪽에 한 3,000억 가까이 매수가 들어왔는데, 금융투자뿐만 아니라 나머지들도 다 이제 매수를 좀 했습니다. 근데 외국인들 매매를 좀 보니까 삼성전자를 팔았어요.
근데 삼성전자를 이틀 연속 매도한 게 별로 없었던 걸로 아는데 어쨌든 삼성전자 팔고 DB하이텍 팔고 이렇게 팔았고요. 매수한 거 보면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라든가 LG에너지 솔루션 있고 조선주가 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캐터필러가 많이 올라가니까 현대인프라코어 이게 이제 또 제법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그런데 하이닉스는 아직 매수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좀 특징이었고, 기관 같은 경우는 금융투자가 매수였기 때문에 시총 상단이 대부분 다 오른쪽 가 있는데 하이닉스, 하이브, 한미반도체 이런 것들이 좀 매도에 들어가 있는 게 특징이죠. 근데 조선이 양쪽이 다 붙었어요. 뭐 조선 업종에 대해서 좀 붙고 자동차도 좀 붙고, 요거는 이제 기관 투자들이든 외국인들이든 이제 운수 장비로 분류가 되죠. 근데 이쪽을 좀 매수한 게 특징이었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들이 이제 2차 전지를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외국인들이 2차 전지를 은근히 좀 사놨었는데 오늘 매도로 좀 바뀌었고, 다음에 이제 성광밴드가 제법 올라왔는데 이제 성광밴드가 여기 들어가 있는데 그 외를 보면 사실 이렇게 이제 성광밴드도 그렇고 동성화인텍도 그렇고 이게 조선 관련된 이슈로 묶을 수 있는 종목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을 좀 담은 게 있다라는 거 이외에는 뭐 업종별 특징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것 같고요. 기관은 오늘 2차 전지 열심히 담았죠. 예. 1, 2, 3, 4위가 전부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게임주 일부가 좀 있었고, 역시 성광밴드, 동성화이텍, 이제 조선 하이로코리아까지, 그러니까 조선 업종하고 연결고리가 있는 종목군들을 좀 담은 게 오늘 주초의 어떤 특징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슈를 보면 7월에 정말 금리 인상 올릴 수 있을 거냐. 지금 6월 얘기하고 있지만 7월 또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어렵다라고 보는데, 어쨌든 7월 논란 나오는 게 6월 인상 이제 중지설을 희석시켜주는 그런 역할이 돼버리거든요. 약간 불안함을 좀 흔들 수 있는 요인이 되죠. 근데 어쨌든 7월 인상에 대한 이야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어떤 얘기가 나온 게 있었냐면, 그동안에는 빅테크가 시장을 끌어갔는데 빅테크 중에 하나만 무너지면 이제 증시가 가파르게 깨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메타가 됐든 이제 뭐 애플이 됐든 이제 엔비디아가 됐든 뭐 하나만 이제 무너지게 되면 증시가 급격하게 무너질 수도 있다. 그래서 빅테크 주의보 뭐 이런 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주의 깊게 봐야 된다. 이런 주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강세 보이다가 오늘 쉬었잖아요. 그러니까 조선, 건설, 뭐 자동차는 뭐 이렇게 의미 있게 움직였다라고 하기엔 좀 애매하고, 석유화학 움직이고 철강 움직이고 이런 것들이 좀 움직였는데, 과연 이게 이제 다음이 뭐가 될 거냐. 그러니까 돌고 돌아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점 하나 찍고 다시 나타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어떤 메인 종목이 등장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워낙 빌드업을 많이 해놨기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여기서 끝났다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대 수익이 조금 낮아지게 되면 다른 쪽으로 관심이 좀 분산될 여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되는지 볼 필요가 있고요. 오늘 뭐 특징주는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무슨 표냐면 미국의 나스닥 100하고 S&P 500하고 지수의 흐름을 연간 기준으로 본 거예요. 압도적으로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나스닥 100이 일방적으로 강하고 나스닥 100에 있는 종목군들이 S&P 500에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저 종목들이 멱살 잡아서 올렸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을 보니까 이제 지난달에 공매도 세력들이 테슬라, 엔비디아, 메타에서만 70억 달러 손실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달에 추가적으로 테슬라, 엔비디아, 메타 저렇게 베팅을 했는데 주가가 급등해 버려서 세 종목에서만 70억 달러 손실을 봤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내내 막 빅테크에서는 이제 흔히 하는 말로 이제 박살이 나고 있는 거죠. 근데 얘네들이 이제 여기서 뒤집기 한 판을 시도할 거냐, 아니면 여기서 숏커버를 어쩔 수 없이 계속 울며 겨자 먹기로 계속 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길 거냐. 그러니까 이제 이번 주가 아무래도 이제 FOMC 전주기 때문에 뉴스들이 되게 많을 거잖아요. 근데 그런 뉴스에도 불구하고 큰 음봉 나오지 않고 버티기만 해줘도 쉽지 않다라고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공매도 세력들이 이번 주에 갑자기 활개치면서 막 때리는 힘이 생길 수 있는지 요 흐름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난달 기준으로 보면 S&P 500 10대 기업이 8.9%가 올랐는데 나머지 490개를 계산해 봤더니 4.3%가 빠졌다라는 거예요. 월스트리트 저널에 의하면. 그러니까 쟤네들이 깨지면 증시가 좋게 보면 저기서 자금이 분산되겠지라고 볼 수도 있지만 얘네마저 깨지면 이런 정서가 강해지면서 공매도 윈으로 상황이 바뀔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강세 보였던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이런 종목군들이 잘 버티게 되는지 이걸 좀 주목해 보는 것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또 추가적인 내용은 제가 계속해서 고릴라 리서치나
다음에 텔레그램에서 전달을 해드리니까 네이버에서 고릴라 리서치 검색해 주시고 많이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 방송 구독하기,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